재건축론. 네. 네. 본인은 건물주, 이 대통령은 세입자인가? 반대죠. 저거는 반대예요. 뭐냐면은 그 워딩을 저도 이제 비평하는 것 때문에 봤는데 네. 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란 거잖아요. 네네네. 유시민 작가 말에 의하면 우리는 증축만 허가했는데 증축만 이제 동의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건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건물주인 거죠, 저기서는. 네. 그리고 거기 원래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입주자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말씀은 안 했고 그냥 뭐 전통적 지지층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어떤 진영의 주인이고 그다음에 원래 기존의 지지자가 그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이제 세입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비유가 매우 천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식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건물주는 친문이고 당신은 여기 저 세입자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는 건물주만 할 수 있는 거지 세입자는 못 하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원래 의미의 용례에 비춰 보면 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유일하게 그러면 친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20년 동안 이 민주당의 그 어떤 주류로 행세를 해왔고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철거 용역업체 보내서 주인 허락도 없이 재건축을 합니까? 글쎄 그러니까 말이야.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저 문장은. 그러니까 평이 안 되는 평화민주당 일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화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이제 사실상 그 당의 주류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로부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퇴임할 때까지 그때 기간을 다 합치면 한 15년 됩니다. 네. 그런데 친문은 친노부터 시작해서 당을 20년 넘게 이렇게 거의 장악을 했고 그 와중에 뭐 김어준 유시민도 거기서 주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동안 우리가 민주당의 당주였다라고 판단하니 이재명 대통령 낯선 이방인이 와가지고 지금 주인 행세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네. 유시민 작가께서 다스베이더에서 워낙 그거를 막 다 뭉뚱그려 놔가지고 그렇지 네. 엄밀한 구분이 아니에요. 네.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이제 동교동계가 주류였고 네. 주요 지지 기반은 호남이었죠. 예. 그 어떤 헤게모니와 이니셔티브가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간 후로는 동교동계는 이제 퇴장을 하죠 사실상. 네네네. 그 퇴장에 가장 최선봉했었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소위의 백바지와 난닝구 그렇지. 대회전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뭐 DJ도 하라 그러고 동교동계도 물러가라 그래서 동교동계는 아직도 유시민 엄청 싫어해요. 그렇지. 네, 그때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주류 교체가 일어났죠. 노무현 대통령 386 그리고 이제 친노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왜냐면은 그 주류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그 지지 기반도 호남에서 이제 확장이 돼요 노삼으로.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로 넘어와요. 문재인 대통령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유시민 작가 말은 노무현 친노들이 다 그대로 이전됐다. 노무현이 곧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그렇지 앞에서 않아요.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 친노라는 그룹들은 따로 있었죠. 네. 왜냐하면 뭐 이를테면 지금 이제 은퇴하신 유인태 총장, 문희상 국회의장, 뭐 김부겸, 이강철, 안희정, 이광재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친문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달라요. 네. 다르다고. 세력이 다르다고요. 네. 그리고 노사모가 그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된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예. 뭐 그렇게 멸칭으로 문파, 자기들 말로는 문파, 문꿀 오소리 이 사람들이 다 뭐 노사모였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른 어떤 지지 기반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주류가 다시 교체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로 넘어왔죠. 그러면은 이 시대에 맞는 다른 지지 기반, 다른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이 그냥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J에서 노무현으로 넘어올 때 그 모든 구성이 바뀌었듯이
중처분 돼 있지만 바뀌었듯이 노무현 대통령에서 문재인으로 넘어올 때 또 그게 바뀌었듯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넘어올 때는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세입자가 어쩌고 중축이 어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역사의 연속성이라는 개념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죠. 안타깝습니다. 그 본인 자신도 그 황현실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멘트를 하셨잖아요. 네. 그 저기 본인은 그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철거 재건축한 사람 아니냐? 네. 그 평민당 이래. 네. 그래놓고는 뭐 지금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집으로 만들어서 중도도 보수도 지지하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당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왜 정치하던 시절에 그렇게 당을 깨먹고 뭐 당브레이커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정당은 누가 재건축하고 임대에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우린 예. 다 주체죠. 그 평소에 당원 주권 그렇게 외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당원과 국민이 공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경선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선출된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유권자가 선출한 대통령인 거죠. 네. 이게 무슨 재건축 뭐 중축 이거는 이제 소유물이란 개념이잖아요. 소유물 그렇죠. 네, 지분 뭐 이런 거잖아요. 앞서서 우리 정민철 부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동산 아니에요. 네, 부동산은 정당을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는 건물주적 시각인 거죠. 그렇죠. 건물주적 시각. 근데 네. 공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으로 작동을 하는 동네인 것이고 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년간 대한민국 통치권을 국민들께 위임받은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 무슨 민주당에 누가 적통인 어떤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밀어줘 이런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당을 보는 시각이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뭐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권력을 위임받고 그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부족한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조선의 전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했던 딴지 게시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애를 희화화하는 이런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뭐 버젓이 많은 추천을 받았고요. 이건태 의원이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 딴지 쪽에서 뭐 그런 글들 그것도 역시 그 자기들과 무관한 쪽에서 공작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 같다라는 식으로 또 인식을 하더라고요. 야, 딴지 게시판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봤죠. 정말 이게 사회 병리 현상으로 진단해도 모자람이 없을 그런 글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중요한 건 아까 뭐 누가 공작을 했니 많이 뭐 이런 얘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거는 워낙 정제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여러 글들과 밈들과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네. 그 중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들도 있죠. 네. 이제 그 자체만 놓고 이제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 게시판을 전직 당 대표께서 매일 들어가 본다면서요. 그 글도 한 1,500개 이상 썼다고. 확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도 뭔가 글을 썼잖아요. 그죠? 예. 정청래 전 당대표께서 당대표 사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네. 한 몸이다. 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게시판에 기왕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런 거 올리지 마라. 대통령 여기서 비방하지 마라. 내가 대통령이랑 지금 뭐 갈등 빚고 있다고 사람들이 하지만은 이거 조정될 거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난 대통령 반명 아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진짜 반명이 되는 거 아니냐. 글 써가지고 그분들이랑 싸워주실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안 하시잖아요. 못하지. 그냥 그러니까 글을 안 쓰면 모르겠어요. 쓰고 계시는데 기왕 쓰시는 거 여기에서 대통령 비방하지 마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지키는 행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걸 안 하면서 말로는 끝까지 지킨다?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그래요. 김어준 씨는 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씨는 또 자기 가까운 사람에 대한 악플이 올라오면은 다 거기 어딥니까? 그 유배지로 보낸다고 하지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비방글은 놔둡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이게 김어준이 허용한 글이다.
김어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글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에 대해서 이걸 김어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대단히 온당하고 논리적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운영하는 게시판 아닌가요? 본인이 운영하죠. 본인이 사업자로 운영하는 네, 거 그럼요,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 뭐 자연스럽고 그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고 부적절한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글을 삭제하고 뭐 이걸 떠나서 유저를 경고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 게시판의 유저들이 건강하면요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이런 글은 좀 내리시죠. 이건 역공을 당합니다. 최소한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면 히히 깔깔 뭐 아이고 정말. 그래서 저는 파란 일배라고 부릅니다. 파란 일배. 파란 일배. 네. 일배를 욕할 것도 없어요. 뭐 스스로 일배화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청년들 일배화, 극우화 이거 염려하지 말고 자기네들이나 잘하라고 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시판 같은 거는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올리는데 거기 이제 당 대표 이를테면 팸코라는 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 비방 많이 하죠 사람들이. 거기 거기는 뭐 이 대통령이란 말 이를 쓰지도 않고 찌즈로 그냥 예 그렇게 하죠. 찌즈로 표현하죠. 근데 예.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막 글 써서 이게 민심의 척도다 이렇게 쓰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엄청 맹폭했을걸요? 그럼요. 그런 거거든요. 음. 근데 그 같은 기준에서 그러면 딴지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데 민주당 당 대표가 거기서 글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도 안 한다? 그러면 또 거기 이용자분들을 그렇게 했죠. 우리를 팸코랑 비교하냐, 일베랑 비교하냐.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 당 대표께서 거기가 민심의 척도라고 했고 거기에서 글을 쓰시는데 거기 이재명 대통령 비방이 그렇게 많으면은 민심의 척도가 돼가고 있는 건데 그걸 왜 그냥 두면서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지키냐고 한다는 얘기죠. 이게 모순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전에 그 유시민 작가도 말이죠. 자기 낚시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딴지 게시판. 나는 딴지일보 들어가면은 기사 읽지 않는다. 딴지 게시판에 글만 읽는데 너무 좋은 글이 많다. 국회의원들 본회의장에서 그 주식 못하게 하고 그 글을 읽게 했으면 좋겠다.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스베이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거를 기준으로 계속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김어준 정청래 그 유시민이 왜 저러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맛이 갔지? 그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거기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그 여러분 직장에서 왜 점심 시간에 딱 3명 4명 모여가지고 한 명 딱 찍어놓고 네. 그분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걸 한 달 동안 반복하면 그 사람이 진짜 엄청 미워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욕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쟤는 왜 저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시작했던 게 나중에 되면 한 공간에 있기가 싫어져.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왕따가 되는 건데 계속 그 얘기만 하다 보면은 내가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네. 이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여론 같죠.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정말 다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그 논평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은 김어준 유시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는 언론들을 악마화하는 그렇죠. 언론들은 그건 보지도 말아야 돼. 네. 보면 괜히 물들어 이런 게 있는데. 고성국 TV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작가 미디어 비평을 하면 다른 데 나가면은 이제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기성 언론들은 90%가 친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친윤 언론이란 거죠. 예.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거예요. 이 유시민 작가나 민주당에서는 언론 환경을 어떻게 보냐면 모바일로만 본단 말이에요. 모바일로만. 네. 근데 모바일에는 주로 인터넷 언론이 많잖아요. 음. 인터넷 언론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보수 편향이 사실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언론 개혁할 때 항상 기사 건수를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조국은 뭐 요만큼 나왔는데 최순실은 왜 요만큼밖에 안 나오냐? 네. 이 언론 환경 기울어져 있다. 고쳐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인터넷 언론에서 조국을 때렸지만은 그 문재인 정권 없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최순실은 요만큼 했어도 정권 네. 뒤엎어 버리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기성 언론들 방송 3사 뭐 종편들이 다 때려버리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이제 언론을 보는 거고 보수는 뭐라 그러냐면 방송국 봐라. 아, 전부 다 좌파에 장악돼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본다. 맞아요. 뉴미디어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 아니라 방송국 지배 구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언론. 그래서 저기 방송사 간부들이 그렇죠. 그 어느 출신 어디 출신이야 뭐 네.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도 좀 보면 되게 다 억측이고 거짓말이고 예,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데 예. 좌도 우도 다 언론은 기울어져 있다, 장악돼 있다, 언론 개혁해야 된다 하는데 서로 보는 게 달라요. 한쪽은 이제 인터넷 신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한쪽은 방송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음.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죠. 사실상 레거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으면 그거 미디어 환경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전혀 통제받지 않는 뉴미디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대한 언론이다 막 그렇게 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대한 언론이 막상 커지고 통제를 못 받으니까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만 봐라. 자기 해석만 들어라. 네. 이게 그동안 유시민의 권력을 지켜온 영향력을 지켜온 요인이 됐는데. 그렇죠. 뉴미디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시민은 이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억하실 텐데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그리고 그 통합진보당 만들어서 하실 때 이런 영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팟캐스트하고 이럴 때는. 이 유시민의 말만 들으면 바보가 됩니다. 딴지 게시판만 보면 정말 그 고립이 돼요. 그걸 좀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에 불편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주진영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김어준 유시민이 한 목소리로 문 대통령 지지자는 곧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다. 헛소리죠. 이거는 완벽한 예. 헛소리죠. 통계적으로도 헛소리고 정치적으로도 헛소리죠. 근데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본인들의 파이가 커지니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비평이 아니라 정치행위라고 했잖아요. 정치행위에서 가장 기본은 자기 덩치 키우는 겁니다. 편을 늘리는 거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뭐 호감도가 5%잖아요. 네. 5%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노 대통령 호감도하고 합쳐야 된대요. 합쳐야 덩치가 커지잖아요. 네. 정치의 기본은 파이 늘리기, 머릿수 늘리기거든요. 근데 이 정치행위 말고 비평으로 따지면 왜 헛소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 자체가 달라요. 네, 완전 다르다고 그냥. 예, 노무현 대통령대로 그 통치를 평가받아야 되는 거고 공과를. 네. 문재인 대통령대로 그 공과를 평가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연속성 있는 하나의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사적 관계, 정치적 관계 때문에 그게 그냥 하나의 정부는 아니라고. 따로따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그 통계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제 비판적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미치나 그런 있을까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다 뒤집어 다 합쳐놓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장사예요, 장사. 그러니까 장사예요. 장사예요. 아유, 이건 그렇게 버무려 놔야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해? 그럼 그건 넌 노무현도 모욕하는 거야. 이 프레임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건데 그건 비평이 아니죠. 네. 그거는 정치적 레토릭, 정치적 프레임인 거죠. 종교야, 종교. 내가 봤을 때는. 네.